일장에서 나오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산물 각각의 수학을 다 다르게 하더라. 즉 성숙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더라라는 개념. 그것들을 우리가 이론서에서 배웠으니까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숙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즉 성숙도라고 했고 그것들의 보기에 보니까 보기 1번은 고추와 오이, 즉 품목들에 따른 성숙도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보기 1번 보니까 고추와 오이는 생리적으로 성숙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농산물들을 볼 때는 어떻게? 식물의, 즉 생산물들의 생장곡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농산물들마다 엽경체류들은 생육 초기에, 그 다음 훨씬 더 고추와 오이와 같은 풋고추, 오이와 같은 것들은 성숙을 하기 즉 비대생장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과체류와 과일들은 성숙기에 수확을 하는 개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농산물들의 기본적인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그림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호흡량. 즉 농산물들이 초기에는 호흡이 많고 성숙기 갈 때까지 호흡이 떨어지다가 성숙 초기에 호흡이 급등하는 놈도 있고 비급등하는 놈들이 있더라. 이러한 개념들이 2장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품목들을 가지고 품목들의 특징들이 어떤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원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고추와 오이는 생리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예적, 상업적으로 성숙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기 2번 엽근체류는 대개 원예적으로 성숙하면 수확한다. 그래서 일찍 수확을 하는 거죠. 즉 성숙기에 과일이 맺히기 전에. 그럼 2번이 옳은 게 되겠네요. 3번 성숙도를 판단하는데 크기와 모양은 고려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원예작물학에서 이야기했듯이 품종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보기 4 만개의 일수는 해마다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성숙도와는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만개의 일수가 해마다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마다 꽃이 일찍 피는 해는 수확기가 좀 당겨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농산물들을 즉 이 생리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체류에서 만개의 일수라고 하는 성숙도의 기준을 주로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 하나를 볼 때에 원예작물학과 수학후 품질관리론의 품목들, 즉 품목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그 품목들의 생리적인 현상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문제를 보면서도 이론서를 복습하는 개념들이 쉽게 공부가 되겠죠. 자, 2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생리적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수확하는 원예작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성숙과 원예적 성숙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체류와 과일, 보기에 나왔네요. 사과, 수박, 애호박, 토마토 다 꽃이 피어서 수확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도 애호박은 훨씬 더 상업적 성숙 상태, 원예적 성숙 상태죠.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 3번은 원예산물 중에서 상업적 성숙이 생리적 성숙보다 더 늦은 것은, 이 말은 뭐죠? 생리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더 늦게 이용이 가능하다. 뭐죠? 후숙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후숙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호두, 사과, 수박, 단감 다 여기에서 첨가로 많이 이용하는 건데 곽과류, 즉 호두가 수확을 해서 좀 더 두었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생리적 성숙 단계에서 수확되는 원예산물만을 옳게 고른 것은, 즉 보기 5개 주고 거기에서 3개씩 골라 있는데 생리적으로 성숙한, 즉 식물학적으로 성숙한 것만 골라라는 거죠. 다 과체류, 과일이 되겠죠. 거기에서도 애호박, 오이가
상업적 성숙, 원해적 성숙에 해당하는 거니까 니은, 미음만 빠져있는 기역, 디귿, 리을, 즉 수박과 참외, 사과가 생리적 성숙 단계에서 수확되어지는 원해 산물이 되겠네요. 문제 5번. 원해 산물의 수확 적기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즉 수확 적기를 판정할 때 각각의 농산물들마다의 성숙도의 기준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1번 보니까 각 품종에 맞는 고유의 색택이 발현될 때 수확한다. 저 유전적으로 크기 모양이 변해지고 그 다음에는 색깔이 착색되어지는 형태를 보고 수확을 한다라고죠. 보기 2번은 만개의 일수는 해마다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개의 일수 과채류 과일들은 만개의 일수 기준으로 이 수확 적기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틀린 것이 되겠네요. 보기 3번. 과일의 성숙기에 기때 호흡량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게 뭐죠? 호흡 급등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형태를 보고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것. 보기 4. 외관만으로 성숙을 판단하기 어려운 품종이 있더라. 즉 바깥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성숙도를 판단하기, 수확 적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또 다른 형태, 즉 또 다른 요소들, 인자들을 가지고 성숙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기, 모양 또는 색깔 등등등을 보면서도 또 좀 더 성숙도에 잘 이루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개의 일수 또는 내부의 씨가 얼마만큼 발류, 즉 저장 양분을 잘 축적을 했느냐, 또는 당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또는 산도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의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각각의 품목들마다 수확 적기를 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6번은 성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성숙을 할 때 농산물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당도는 높아지고 산도는 떨어지고 경도가 부드러워지고 하는 형태들, 색깔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기 1. 엽록소 분해와 분해는 색깔에 대한 것이네요. 엽록소. 푸른색은 줄어들고 엽록체 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와 또 액포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의 합성에 의해서 색깔이, 즉 착색이 되어지는 거죠. 오는 거네요. 보기 펙틴질의 분해에 의한 경도 감소. 펙틴질이 뭐였죠? 원해 작물학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포벽 결합. 이 결합을 펙틴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용성이던 펙틴 결합이 수용성화, 즉 분해되어지면서 가수분해되어지면서 연화, 그걸 경도의 연화, 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또 뉴턴, 경도 단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 3번은 가용성 고용물의 증가, 이게 뭐죠? 당도의 향상, 그리고 휘발성, 향기 성분 발달, 이것도 에스테로 화합물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맞겠네요. 뒤에 넘어가서 보기 4번. 모든 과실의 성숙에 따른 호흡량과 에틸렌은 증가가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즉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비호흡 급등형도 있더라. 그래서 모든 것은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호흡 급등형과 비호흡 급등형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7번. 과실의 숙성 중 나타나는 색 변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숙성시키는 성숙 후에 이제 뒤에 일어날 것이죠. 생장곡선 이후에 일어날 성숙 후에 이제 노화 또는 숙성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련된 변화 요인들, 어떤 색깔의 변화 요인들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색깔의 변화 요인들이니까 색소 성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였죠? 엽록소는 분해되어지고 색소는 합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보기 1. 캡산틴, 붉은색 고추가 가지고 있는 캡사이신에 해당하는 관련된 분자식이 비슷한 이 색소 성분이 되겠네요. 그것들이 분해돼 합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보기 엽록소는 분해되어져야 될 거고, 보기 3 안토시아닌이 합성되어져야 되겠죠. 카로티노이드 합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3번만 옳은 것이 되는 거네요.